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취업 전문가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귀찮아하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기업 분석을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소재를 찾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번거로운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기업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좀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과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도 뭐 공공기관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만 쭉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이 조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하셔서 매칭이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게 된다면 조금 많이 부족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꼬마아이가, 자녀아이가 타요버스를 봉지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아빠 이거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타요버스야 라고 하지만 저는 타요버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좀 해야 하는 이유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듣고 싶은 내용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 중에서도 듣고 싶은 내용 중에 내가 가진 듣고 싶은 얘기를 포함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을 좀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좀 임팩트 있게 하기를 다들 원하시거든요. 실제 뭐 저도 그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조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11군데, 12군데 지원했는데 11군데를 붙었어요. 그 친구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특징 등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귀에 쏙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기업 분석을 할 때 최근 3년치가 아닌 5년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1년치 하기도 바쁜데 기업 뉴스죠. 기업 뉴스를 어떻게 하면 5년치를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뭐 방송도 보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뭐 사이트들을 통해서 얻는 뭐 지식 정보, 뭐 IR 정보, 그 다음에 뉴스들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알아보는데 적어도 정해진 한정, TO 한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뽑히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뭐 더 이상 더 쓸 수도 있기도 하고요. 평균 이 정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텐데요. 뭐 입사 지원이 되겠죠. 입사 지원을 할 텐데 이 10개에서 20개에 대한 기업들을 모두 다 여러분 혼자 다 준비를 하실 건가요? 뭐 직무 정보 찾아보고 멘토링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한 4명이든 5명이든 스터디를 좀 꾸려서 각자 기업을 하나씩 맡아서 조사를 해서 서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내 혼자 10개의 기업을 하루에 하나씩 해서 열흘 동안 걸릴 게 적어도 한 2일에서 3일이면은 모두 다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는 여러분께서 조사를 조금 더 하셔야겠죠. 왕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애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도 그렇지만 기업 분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옆에 앉은 지원자보다 다른 내용 혹은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난주에 본 뉴스가 있어요. 바로 이 뉴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돈을 좀 평균을 받습니다. 뭐 한 대부분의 30%에서 40% 학생들이 그 부모님께 돈을 타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게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용을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사교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건 마음이 정말 급해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조급해지고 남들이 토익하니까 좀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급하니까요.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느낌,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이 토익으로 이렇게 사교육비를 낭비한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고 적어도 내가 이 마음이 급한 마음이지만 주변의 얘기를 혹은 제가 말하는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렇게 토익을 위한 사교육은 그렇게 많이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가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토익이 아닌 뭐 직무 중심으로 공부해라 혹은 이외에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남들이 하는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유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회사, 내가 직무에 관련된 회사를 좀 조사해 보시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니고 주요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했을 때 말이죠. 자,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물어보는 거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면 정말 기업 분석을 잘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떤 사업에 속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사업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고 그 회사의 지난 학기 혹은 지난 상반기든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자, 이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억은 나지만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는 기업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다 답할 수 있겠죠. 그 회사 뭐 철강 회사예요. 그 회사 뭐 철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유지보수 관리해요. 창의성이 중요하대요. 요 정도 수준의 답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이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기업에는 네 가지에 대한 큰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태어나서 처음에 도입기예요. 막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장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성장해 가고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성숙기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쇠퇴기를 갑니다. 이 사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성향이 조금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 책임감을 갖고 그다음에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도입기에 있는 그런 회사에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스크는 조금 큽니다. 리스크는 좀 크고요. 그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회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지금 막 한참 크고 있는 회사들이죠. 성장기하고 성숙기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뭐 반도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기준이다라고는 저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반도체 사업은 성숙기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성숙기에 있는 사업은 이제 그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A라는 제품이 사람들이 좀 산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도 나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요. 성숙기에는 이제 판매가 둔화가 조금씩 되고요. 현금은 좀 많이 돌긴 하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쪽이 이제 그 성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회사에 대한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이 성수기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굳이 나누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어떤 재벌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스타트업을 넘어선 중견기업 이상을 성숙기에 관련된 이제 회사로 볼 수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숙기가 아니고 회사가 망해가는 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4년, 5년 전에 그 STX라는 그 조선회사가 있었죠. 그 조선회사의 이름만 보고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만 보고 들어갔는데 정말 좋다고 했죠. 뭐 월급도 많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 잘못이 아니고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도서관에서 계속 다니다가 저를 만났거든요. 정말 그때 기업 분석을 조금 더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태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다른 제품들이 막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참 우리가 반도체 사업에서 호황을 부렸던 제품들이 뭐 중국의 지금 사업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서 싼 값에 막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여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기업의 어떤 그 우수한 뭐 지도자에 의해서 또 이제 더 좋게 탈바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이렇다 저렇다라는 제가 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 이 회사는 도입기의 회사구나. 성숙기네. 들어가면 적어도 같이 클 수는 있겠어.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성숙기에 있는 회사 조금 더 돈도 많고 시장적으로 지금 탄탄해서 기술적으로 좀 되게 안정적이야. 라는 그런 기업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을 골라 잡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옷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랜드가 잘 발달된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아이폰 관련된 쪽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입혀요. 그렇죠? 어떤 가치를 입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 이야기를 삽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특화되어 있거나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회사로 좋은 골라잡기도 괜찮고요. 또한 잘 팔리는 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A 라면에 거기에 뭐 건더기 스프를 좀 제공하는 업체예요. 뭐 독점이에요. 그럼 여기만큼 또 좋은 데도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선뜻 와서 자, 이 회사 이런 회사야. 한번 가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회사, 이런 주도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독점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공공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좋은 기업을 골라 잡는 데 선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퇴사율이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나간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한다라든지 혹은 기업 문화와 나하고 안 맞는다라든지 들어갔는데 정말 전문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뭐 복사만 시킨다라든지 물론 사회초년생일 때는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뭐 3년, 5년 동안 이어지는 회사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고용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률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취업 포털 사이트 있죠. 뭐 사람이든 뭐 혹은 뭐 잡코리아든 뭐 주요 다른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간의 채용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최근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채용 정보가 이렇게 똑같은 직무에 몇 건 떴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고
이 회사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못 견디는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견디기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회사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바로 안정성이에요. 물론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매출 추이 이런 재무제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도 요즘엔 할 필요가 없죠. 네, 같이 포털 사이트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대기업은 뭐 안정적인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어떤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정성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허 기술로 인해서 현재 지금 세계 1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은 매출이 얼마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당장 망할 일은 없겠죠. 특히 뭐 세계 1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히 보시면은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뭐 당분간은 왜냐면 저도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이나 어떤 전문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문화입니다. 상명하복 이런 회사를 좀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키는 걸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상명하복이 더 맞을 수 있겠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죠. 이쪽이 분위기가 어떤 건지 수평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해놓은 어떤 직무 인터뷰라든지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기업 분석에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현직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정보는 없다라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보고 오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특별한 뭔가를 뽑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나서 현직에 계신 분하고 좀 만나서 뭔가를 맞춰가는 식으로 한다면 그 회사에 이런 정보가 있네요 라는 것들을 좀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을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정보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시고 면접에 가서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어떨까요? 야, 이 친구 정말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왔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내부 스파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게 끝이래요. 그분들이 그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 정보는 면접관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다만 이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얘기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A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품질입니다. 특히 저는 이 품질 파트에서 이전에 안정적인 이러한 오류도 잡아본 적이 있고요. 혹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 이상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현재 하려고 하는 이 A 프로젝트에서는 저만큼 적합한 인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듭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거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면 면접관님들은 정말 회사에서 뽑고 싶어하는 인재, 첫 번째 인재죠.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 그 첫 번째가 잘 드러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적어도 이런 친구는 탈락의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면접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격률에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경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경영자가
유능한지 안 한지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냥 회사 이름만 보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회사라는 곳은 항상 위기가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위기 상황에서 항상 이분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대처 능력을 했는지에 대한 커리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요. 뭐 이전 회사라고 한다면 뭐 A라는 회사의 사장이 이전에 B라는 회사에서 이런 성과를 냈어. 혹은 이렇게 세웠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내가 적어도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에 대한 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야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특근이라든지 복리후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야근, 특근 그 안에서 특근비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특근이 너무 잦진 않은지, 요즘 세상에 워라밸이 정말 중요한데 워라밸이 좀 가능한지, 설령 특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다고요? 현직자 멘토링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알 수도 있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인터넷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어떠한 글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원 교육을 얼만큼 시켜주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서 선택을 하셔주셔야 돼요. 교육비가 없거나 어떤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원이 가능한지도 꼭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은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무 혹은 이제 회사 이 3가지를 조사를 통해서 그 회사와 맞는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기업 문화가 맞는지 혹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더 기여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이 직무에서 앞으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면접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우리 회사는 어떠한 거고요. 왜 지원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이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B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혹은 뭐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회사하고도 좀 잘 맞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라는 혹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혹은 여기 회사에서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게 2022년까지 매출 1,000억이에요. 그러면 그 1,000억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혹은 그 달성하는데 뭔가를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업 분석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죠. 물론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지원 동기적인 부분이 되겠죠. 요즘에 지원 동기를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입사 지원에서 우리 인재상하고도 같이 연결지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직무 안에서 본인이 왜 적합한지를 이유를 대라라는 것을 한번 꽈서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게 지원에 대해서 동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똑같이 입사 후 포부와도 같이 연결이 매칭이 돼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혹은 지원 동기를 써라 라고 했을 때 단적인 예로 뭐 코레일이에요. 코레일은 기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유지보수를 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땡! 탈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 그 코레일에서는 뭐 SRT와 경쟁 상황에서 현재 주도하고 하려고 하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저는 가치가 이렇게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치 혹은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 정말 중요하겠죠? 자, 결국엔 뭐냐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 라는 자기소개서적인 부분하고 면접 상황에서 꼭 두 군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 하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쓸 정도의 그 분석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경쟁사 분석은 있어요. 경쟁사는 좀 이게 다음 단계잖아요. 이 경쟁사라든 뭐 혹은 뭐 다른 뭐 여타의 산업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의견 내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합격했습니다라는 그런 통보를 좀 받았을 때부터 조금 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원 동기를 왜 해야 되는지 회사에 대한 목표가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차분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양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업 분석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뭐 데이터라든지 재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질적인 부분, 특히 기술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회사 분위기라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채용 정보를 기존에 있었던 지난 상반기 혹은 전년도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고 무엇을 우대하는지를 본 다음에 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죠. 지원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그리고 채용 정보.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자기 분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알짜배기, 엑기스 쫙 짜서 나올 수 있는 그게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꼭 이 양대, 자기 분석과 기업 분석, 특히 기업 분석은 중요하니까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번 방학 동안 덥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